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이 진짜 조용하리만치 여론이나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한테 왔어요. 이 사람들 논리는 그래요. e코퍼레이션.jp 염종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그 좋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와이스트리트 특파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뭔가 IT 기술에 대해서 또 일본의 문화 그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에 대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대표님을 통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짚어볼 텐데 사실 우리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쪽 뭐 원자력, 핵, 발전 그쪽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과학적으로 풀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염종수 대표님한테는 이걸 좀 더 인문학적으로 일본인들의 사고방식, 생각, 문화 이런 쪽으로 좀 저희가 많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방류를 한다는 거죠? 네, 방류는 한다고 해요. 답은 정해놓은 거죠, 그들이? 뭐 방류하는 거로 정해져 있는 거죠. 답은 정해놓고 그냥 우리한테는 대답만 해, 뭐 이런 느낌인데 답정너 느낌으로. 그러면 일본도 그 주변 국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과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신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뭐 무시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 확신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같은 논리로 얘기하시는 거겠죠. 대한민국에서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설마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데 없다라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변 나라 뭐 대표적으로 한국하고 중국인데 쟤들이 참 민감하게 반응하네. 과민하네. 딱 그 정도로만 그 정도라고 봐야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우리는 그냥 방류할 거야. 마침 오늘 일본의 그 민방 일본의 민간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데 중국하고 한국이 상당하게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더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는 일단 민감하게 반응한 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그래서 뭐라고 혹시 답변해 주셨어요? 고민하고 있죠. 아직 인터뷰는 안 하셨어요?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저로서는 이제 일본인들하고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다 우리는 뭐 그런 것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렇죠.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괜찮다고 어떤 박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셔도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불안한 거고 또 일본 쪽하고 우리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뭔가 좀 소통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안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방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현 정부에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관점과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일본이 볼 때 한국에서 반발하는 거랑 중국에서 반발하는 거랑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차이가 있나요? 별로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은 아무래도 나라가 크니까 좀 만만하게 보진 않겠죠.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지금 수산물 뭐 전수검사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약간 대응 성격으로 더 심하게 말하자면 보복 성격으로 일본의 수산물은 다 우리가 전수 검사하겠다.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은 일본 수산물을
중국에서 수입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선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다 전수검사하고 있으니 결국엔 그냥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지난주에 일본 뉴스 보니까 네. 그 이제 상하이 중국 내에도 일본 횟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경영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일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보니까 뭐 신선해야 할 그 횟감 네. 이런 것들이 보통 뭐 2주일 이상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전수검사하는. 그래서 횟감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우리는 못 믿겠다라는 게 그렇죠. 중국의 인식인 거고요. 그렇죠. 아하.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일본은 어쩔 수 없다. 중국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방류는 해야겠다 막 이런.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고지식하다. 진짜로 완고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네. 그 주변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 깊게 가능하면 좀 사려 깊게 판단해주면 하는 바람은 우리가 있지만 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를 배려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이제 이 오염수를 저장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네. 그다음에 한국도 그렇고 이 사람들 논리는 그래요. 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냉각수 이후에 그 버리잖아요. 물을 바다에 방류하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 논리는 그거나 우리가 방류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전 냉각수나 후쿠시마 그 원전에 그쵸. 그 냉각하는 데 사용된 그 오염수나 자기들이 그러니까 정수해서 내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들 나라에서 하는 거하고 같다. 근데 왜 우리 거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논리예요. 일본 정부는. 요 부분은 그 우리 염종순 대표님의 생각은 아니고 현지에서 나오는 생각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 일본 대변인 아니냐고 이제 계셔가지고 대변은 이제 와이스트리 대변인으로 하시죠.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그 반론도 나와요. 특히 중국 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지적을 하던데 아니 일본의 주장대로 그렇게 오염수가 안전하면 일본에 있는 호수나 일본에 있는 강에다가 버려라. 왜 바다에다 버리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일본이 뭐라 답한 게 있나요? 아니요. 거기에 답은 없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냥 우리가 처리수인데 다 정수가 끝났고 그래도 전혀 다른 게 없는데 굳이 왜 그걸 강에 버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원래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바다에다 원래 버리는 게 맞다 막 이 정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언급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딱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오염수 갖다가 일본에다가 뭐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혹시 뭐 30년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과학적으로도 관찰하고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학만 가지고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학도 있고 그다음에 의학도 있고. 근데 뭐 방사능이라는 게 그죠? 그 방사능 오염이라는 게 당장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없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괜찮으니까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배려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하게 가능하면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일본의 전국어업연합회 일본의 전국어업연합회에서도 그 결사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어민들은. 근데 이제 그 어민들은 왜 반대를 하냐면 그걸 품평 피해라고 해요. 품평 피해? 그러니까 평가가 떨어진다. 과학적으로 뭐 방사능에 오염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건 차치하고. 그렇죠. 일단 방류를 하게 되면 그 후쿠시마 앞바다 내지는 일본의 물고기 어업에 대해서 그 중국에서도 당장 수입 금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장 그 어업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이전에 전국어업연합회, 일본 전국어업연합회하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요? 어떤 식으로요? 어업연합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합의를 하는 중이니까. 그러면 그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한은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방류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일본의 이제 신문이나 일본 방송 같은 데서 어부들이 얘기하는 것은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의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본 정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류하는 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고. 답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알리바이 만들기. 충분히 협의했다. 명분. 충분히 얘기했다. 그리고 어부들을 위해서 800억 엔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800억 엔이면 얼마요? 8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그래요? 피해 보상 같은 거겠지. 그래서 결국 돈 갖고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부들도 그 자기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방류 안 할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니 어느 정도까지 할 텐데 지금 피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품평 피해. 그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본인들은 어느 정도 물러나겠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끝까지 설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정부는 계획된 대로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또 막 시위하고 그래서 막 그 경찰들이 동원되고 막 그렇죠. 이런 모습 우리는 되게 많이 익숙한데 일본도 혹시 그런 문화가 있나요? 일본의 경우에는 문화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일본에는 이렇게 대세의 흐름에 거역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공기의 흐름을 따르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세에 따라라. 그 대세에 거역하지 마라라는 것이 그 일본 사람들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뭐 변절했다라고 얘기해도 하고, 그죠?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타협주의인 거죠. 보시면 지금 일본의 자민당이 80년째 그 일당이 쭉 유지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자민당 안에도 좌파가 있고 중도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같은 당 내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 같으면 국민의힘하고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한 당 안에 있으면 그 같이 시끄럽죠. 시끄럽잖아요. 그럼 뭐 계속 너 나가라, 뭐 쪼개라, 신당 창당해라만 맨날 싸우겠죠.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은 자민당 안에서 그렇게 안 하고 서로 간에 타협하고 협상하고 해서 그 결론 우리가 정권을 빼앗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자. 그렇게 해서 70년을 해온 걸 보면 그런 문화의 일단을 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일본어로 대본영 발표라는 말이 있어요. 대본영 발표. 대본영이 뭐냐면 그 뭡니까 참모 본부 이런 거, 전쟁 지휘부, 최고 사령부 이런 뜻인데 일본어의 고유명사로 대본영 발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 사령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브리핑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2차 대전 때 육군의 그 참모본부를 대본영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고유명사로 대본영 발표라고 하면 이꼴 거짓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 사회에서 저거 대본영 발표라고 매스컴이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모든 일본 사람들은 대본영 발표 이꼴 거짓말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난하거나 비꼬거나 할 때 그럴 때 쓰는 말. 저거 대본영 발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일본은 그런 대본영 발표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그 일본 군 사령부의 그 발표를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전쟁을 왜 졌는지 알 수가 없다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계속 이기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분명히.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그 우리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대패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본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패전을 했다라고 발표하지 않고 우리는 전쟁의 전기를 맞이해서 전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전진이 그 나아갈 전자 앞전자를 쓴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전환하다 할 때 전.
그래서 그 방향을 전환하든 전에 앞으로 나아갈지를 붙여갖고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신문에. 약간 교묘하게. 그렇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 말도 일본의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다 알아요. 그 전진, 대본영 발표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 아는데 일본 정부는 늘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해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 근래에 네. 요 일주일 사이 일본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일본의 빅모터스라는 대형 중고차 업체가 있어요. 빅모터스. 네. 빅모터스라는 중고차 판매 회사인데 어마어마하게 예. 그 큰 상장 회사예요. 네. 어젠가 그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네. 난리가 났는데 왜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중고차 판매도 하지만 네. 자동차 수리 예. 이를 쭉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카센터 같은 그런 거 네. 네. 해왔는데 지금 발각이 된 게 뭐냐면 그 뭐 보험 수리 때문에 차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엔지니어가 일부러 드라이버를 가지고 드라이버를 갖고 그 저 자동차를 쭉 긁어가지고 기스를 낸 다음에 그 도장을 해야 되니까 보험료 추가 청구하고 그 다음에 펑크를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서 일본에 그게 어디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아닌 거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거죠. 조직적으로. 그래서 일본의 5대 손해보험사가 네. 그 회사에 손해보험 청구를 했고 물어내라. 보험사들이 자기네들이 더 피해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여러 가지가 이해를 안 갔는데 첫 번째로는 저게 저 큰 회사에서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종업원들이 조직적으로 오랜 동안 해왔는데 저게 왜 밖으로 드러나질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내부 고발이 없었다. 그다음에 더 희한했던 것은 일본의 그 손해보험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손보 재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이 손해보험 재팬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 빅모터스라는 회사에 장기적으로 파견이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다 그럼 포섭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손해보험 재팬이라는 회사하고 빅모터스라는 회사가 서로 제휴를 하고 사업 협력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회사는 중고자동차를 파니까 책임보험이라든지 보험 상품도 같이 팔 거 아니에요. 손님한테. 그럴 때 우리 손해보험 재팬의 상품을 팔아주세요라고 하고 싶겠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 인력 교환 같은 개념에 손해보험 재팬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파견 나와서 직원으로. 근데 그랬으면 더더욱이 알 법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도 같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벌였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내부 고발이 없었던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더더군다나 손해보험 재팬이라는 회사는 정작 어떻게 보면 회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 직원들도 가담해 갖고 일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동조 압력, 공기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이렇게 회사가 노골적으로 일을 진행을 하지만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없이 나도 가담해야 된다. 내가 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 한 가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조 압력이라는 거는 동조하도록 압력을 넣는. 근데 누가 압력을 넣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 공기에 의해서. 그 공기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였을 때도 그랬고 뭔가 누군가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치도곤인을 당한 거가 되니까 처절하게 당하니까 튀어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뭐 그런 것들이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가 네.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돌출된 행동을 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누군가가 크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행위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게 이제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낼 수는 또 없기도 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이 진짜 조용하리만치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이나 의견이 없어요. 그냥 대본영에서 그렇게 발표하면 의심은 되지만 그러려니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니 나도 그러려니 그렇지.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아세안 국가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사실 아세안 국가들도 이렇게 보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바다 인접해 있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외교장관들이면 모였을 때 일본에게 좀 항의를 하거나 문의를 하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7월 14일인가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거기에 또 이제 주변 국가 우리나라 외교장관도 가고 했었는데 근데 일본에다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항의한 아세안 국가 외교장관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도 나오고 어디 저 그 남태평양 쪽에 작은 피지인가? 네네. 거기 외교장관이 작은 나라 정도만. 작은 나라 정도만. 근데 아세안 차원에서의 뭐 공식적인 건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다가 뭐라 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은 나라가 크니 혹은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 뭐 사회주의 국가, 뭐 상식적이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제외하고 한국만 놓고 보면 사사건건 뭔가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쉽죠. 그냥 사사건건 반대하는 한국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기가 쉽죠.